맞닥이를 때리는 순간 백화점 명품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50대 여자의 손바닥이 젊은 여직원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맞은 여직원은 비틀거리며 진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술 끝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객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5세의 강명숙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뺨을 맞은 여직원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 이지민이었습니다. 명숙은 우연히 이곳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이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매장인지는 몰랐죠. 오늘 명품관을 지나가다 우연히 며느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던 순간 저 끔찍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갑질 고객 김 여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야? 내가 얼마짜리 가방을 샀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당장 사과해! 32살의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태도가 건방져! 손님한테 어떻게 그따위로 말해? 지민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김 여사가 원하는 가방에 재고가 없다고 정중히 설명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김 여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명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며느리를 감싸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갑자기 나서면 어색할 것 같았죠. 게다가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백화점 사장 최동철이 나타났습니다. 55살의 그는 허리를 꼬부리며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사장 최동철입니다. 이 직원이 손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처벌하세요! 최 사장은 지민을 노려봤습니다. 사과하라는 눈빛이었죠.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드려! 무릎 꿇고!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명숙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명숙에게로 향했죠. 지민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명숙은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민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의 노인이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당신은 누구야? 관계없는 사람은 비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시어머니입니다. 명숙의 말에 김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쯧쯧 집안이 이 모양이 며느리가 저 모양이지. 둘 다 겉만 번지르란 거 아니야? 최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백화점 내부 문제입니다. 손님께 불편을 드린 건 직원 잘못이니 비켜주십시오. 명숙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단호한 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명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오늘 이 일을. 그 말을 남기고 명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여사와 최 사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백화점 밖으로 나온 명숙은 며느리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죠. 명숙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프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익숙해요. 익숙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일하면 다 겪는 일이죠.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소 자신도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죠. 강명숙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 이 광경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안긴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며느리도 백화점 사람들도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검소한 노인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과연 강명숙은 어떻게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할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 나온 명숙은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조퇴를 했지만 얼굴의 상처 때문에 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았죠. 차 안에서 명숙은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지민은 32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고 근면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지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화점에 취직해서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일하다가 35살의 강준혁을 만나 결혼했죠. 준혁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착한 성격이었지만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죠. 결혼 후 지민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38살의 큰 시누이 강민지는 전업주부로 허영심이 강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여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36살의 작은 시누이 강수지는 중소기업 대리로 일했지만 언니를 따라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오빠가 대체 뭘 보고 저런 애랑 결혼했대? 민지가 수지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지민이 들으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그니까요.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두 시누이는 명절 때마다 지민을 괴롭혔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집안일을 모두 떠넘겼죠. 명숙도 그런 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민은 참았습니다. 남편 준혁을 사랑했고 시댁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백화점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시댁 일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시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또 친정에 돈 보냈대요. 어느 날 민지가 명숙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시집 온 주제에 아직도 친정 생각이나 하고 있어? 정말 한심하네. 수지도 거들었죠. 명숙은 며느리를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이제 시집 온 사람이면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죠. 친정에 돈 보내는 건 좀 자제하세요.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보낼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남편 준혁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는 어머니와 누나들 편만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죠. 백화점 일도 힘들었지만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버텼던 것입니다. 명숙은 차를 몰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본 장면이 며느리의 일상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게다가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지민 씨. 명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지민은 깜짝 놀라 명숙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보였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후회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민지와 수지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조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걱정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 지민아. 손님한테 맞았다며? 창피하게.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야? 서비스 정신이 없는 거지. 수지도 거들었죠. 명숙은 두 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딸들이 이렇게까지 매정한 사람들이었나 싶었죠. 그만하세요, 둘 다. 명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와 수지는 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의아해했죠.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 편을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겁니다. 당신들은 자리를 피해주세요. 명숙의 단호한 명령에 두 딸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명숙은 며느리를 안방으로 데려가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건 나입니다. 명숙은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피겠다고, 며느리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 펼쳤죠.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명숙은 사실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강산업그룹의 회장이었죠.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유통업까지 확장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전국에 50여 개의 백화점과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숙의 재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죠. 하지만 명숙은 60살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고 사업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돈에 의지해서 살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죠. 그래서 검소하게 살면서 평범한 어머니인 척 연기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남편의 보험금과 연금으로 근근히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와 수지, 그리고 준혁도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명숙은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죠. 가끔 변호사 박진수가 찾아와 사업 보고를 했지만 자식들 몰래 만났습니다. 강산업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명숙의 재산은 오히려 더 불어났습니다. 명숙은 서류함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산업 법무팀 박진수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60대 초반의 박 변호사는 명숙의 오른팔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의 비밀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박 변호사가 받았죠. 회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박 변호사, 내일 오전에 만납시다.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강남 S백화점 앞 카페로 오세요. 조사할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명숙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보좌하며 배운 직감이었죠.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일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S백화점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재무 상태도 파악하고요. S백화점이요? 그곳은 우리 계열사가 아닌데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명숙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백화점에서 본 광경만 떠올랐죠. 며느리가 뺨을 맞는 순간,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 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명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명숙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도착해 있었죠. 62세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숙이 자리에 앉자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밤새 조사했습니다. S백화점은 현재 최동철 사장 개인 소유입니다. 재무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매출은 괜찮지만 부채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이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요. 명숙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허점이 많이 보였죠. 인수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최 사장이 매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백화점 업계가 어려워서 말입니다. 그럼 비밀리에 접촉해보세요. 단 제 이름은 절대 노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명숙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었죠.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뺨을 맞은 것, 무릎을 꿇으려 한 것, 그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죠.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며느님께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나도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를 오래 알아온 사람답게 조언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S백화점을 인수하세요. 조용히 빠르게. 알겠습니다. 한 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작정이었죠. 카페를 나서며 명숙은 S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며느리가 5년 동안 일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명숙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웃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명숙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백화점에서는 지민에 대한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뺨을 맞은 다음 날 지민은 얼굴이 부어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와. 손님 많은 주말인데 직원이 빠지면 어떡해? 최 사장이 전화로 호통쳤습니다. 지민은 어쩔 수 없이 화장으로 상처를 가리고 출근했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최 사장 눈치 때문에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여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지민을 때렸던 바로 그 고객이었죠. 지민은 김 여사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당신 아직도 여기서 일해? 사장이 해고 안 시켰네. 김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0대의 그녀는 허영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치장했지만 품격은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민이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와줄 게 있겠어? 당신 실력으로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 김 여사는 매장을 어슬렁거리며 이것저것 꺼내보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민을 계속 괴롭혔죠. 이 가방 포장해봐. 살지 안 살지는 내가 결정할 거니까. 지민은 시키는 대로 가방을 포장했습니다. 10분이나 걸려 정성스럽게 포장을 마쳤죠. 하지만 김 여사는 그것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풀어.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 다시 포장을 풀자 김 여사는 다른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저거 포장해봐. 같은 일이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죠. 지민은 탈진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최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이 직원 왜 그렇게 처리를 못해? 손님이 저렇게 나가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다고 다야. 실적이 안 나오면 너 잘릴 줄 알아. 최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지민을 질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외면했죠. 자신들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요. 저녁 퇴근 후 지민은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싶어 들어가자 민지와 수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얼굴에 화장 떡칠했네. 민지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상처 가리려고 한 거겠죠. 창피하니까. 수지도 거들었죠. 지민은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막아섰습니다. 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인사는? 안녕하세요, 언니들. 언니는 무슨 언니야? 형님이라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형님들. 지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시누이는 개의치 않았죠. 우리 오빠한테 잘해줘. 오빠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건방 떨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 방으로 들어가자 두 시누이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지민의 귀에 생생히 들렸죠. 방에 들어온 지민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때 남편 준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힘들었어? 응, 좀. 누나들이 또 뭐라고 했어? 아니야, 괜찮아. 지민은 남편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혁은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며느리가 안쓰러웠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최 사장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금 압박이 심한 모양입니다. 좋아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세요. 한 달도 기다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2주일 안에 계약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최 사장도 김 여사도 그리고 자신의 딸들까지도 말이죠. 이제 곧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박 변호사는 쉬지 않고 움직였죠. 최 사장과의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최 사장은 백화점 경영이 어려워지자 팔고 싶어 안달이었으니까요. 조건이 괜찮으시다면 바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최 사장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55살의 그는 사업 실패로 초췌해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에게는 갑질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 사장의 조급함을 이용했습니다.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며칠 후 재협상에서 100억 원을 깎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 사장님, 우리 투자자께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이 조건으로 인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인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인수하는지를 말입니다. 계약일 전날 밤 명숙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S백화점의 모든 정보가 담긴 두꺼운 파일이었죠. 직원 명단, 재무 상태, 고객 데이터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며느리가 5년 동안 일한 곳이구나. 명숙은 지민의 인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고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성실한 직원이었죠. 그런데 평가는 항상 낮았습니다. 최 사장이 일부러 낮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괴롭혔구나. 명숙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S백화점은 이제 강명숙의 소유가 되었죠. 하지만 최 사장은 여전히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래했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S백화점은 회장님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박 변호사.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단계라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세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세의 김 여사는 남편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죠. 빚이 얼마나 됩니까? 30억 원 정도입니다. 주거래 은행은 신한은행이고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점을 찾은 것입니다. 신한은행 지점장과 연결해주세요. 제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명숙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명숙은 은행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 남편 회사에 대출 건으로 왔습니다. 아, 그거는 연체가 심해서 회수를 검토 중입니다. 제가 대신 인수하고 싶습니다. 담보물까지 모두 넘겨받는 조건으로요. 지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제 이름을 알리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직접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 여사의 약점도 손에 넣었습니다. 명숙은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딸들 차례였죠. 명숙은 민지와 수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가 왜 부르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앉으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딸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너희는 지민이를 어떻게 생각하니? 지민이요? 그냥 오빠 아내잖아요. 수지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하니 아니면 하인으로 생각하니? 명숙의 질문에 두 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지민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요.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 부리듯 했지. 민지와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시인하지 않았죠. 너희가 반성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하지만 기억해두세요.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명숙의 의미심장한 말에 두 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인수 완료 일주일 후 명숙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S백화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죠. 전 직원 회의가 있으니 오전 10시에 대강당으로 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백화점이 팔렸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새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지민도 긴장한 표정으로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최 사장은 연단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을 팔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경영한다고 생각했죠. 새 주인이 경영은 자신에게 맡기기로 했으니까요. 자, 모두 조용히 하세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최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제가 계속 맡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65세의 명숙이 들어왔죠. 뒤에는 박 변호사와 여러 명의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지민은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명숙은 며느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죠. 최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직원 회의 중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명숙이 연단에 올라서자 박 변호사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명숙은 직원들을 쭉 둘러봤죠. 여러분, 저는 강명숙입니다. 오늘부터 이 백화점의 새 주인입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 검소한 할머니가 백화점 주인이라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투자자는 해외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최 사장이 항의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했을 뿐입니다. 실소유주는 저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명숙의 이름이 적힌 소유권 증서였죠. 최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강산업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산업은 업계에서 유명한 기업이었으니까요. 지민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벌이었다니 꿈만 같았죠. 강산업이라면 전국의 쇼핑몰을 소유한 그 회사 말입니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창업했고 60살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입니다. 명숙의 말에 최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죠. 이제 경영진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최동철 사장은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뭐라고요? 최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직원들을 학대했습니다. 특히 제 며느리를 괴롭혔죠. 그런 사람에게 경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명숙은 지민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죠. 지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직원은 제 며느리 이지민입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무시당하던 지민이 회장님 며느리였다니 충격적이었죠. 오늘부터 이지민 씨는 명품관 팀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받았던 평가는 모두 정정하겠습니다. 지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 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명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백화점은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직원을 존중하고 고객을 제대로 모시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때 대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가 들어온 것이었죠. 그녀는 명숙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며칠 전에 본 그 할머니 아니야? 김 여사는 명숙이 백화점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쇼핑하러 온 것이었죠. 당신 여기서 뭐해? 직원 회의인데 관계없는 사람은 나가. 명숙은 김 여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김 여사님, 제가 이 백화점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며칠 전 당신은 제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그건 직원이 잘못해서. 잘못한 건 당신입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명숙은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김 여사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당신 남편 회사의 채무를 제가 인수했습니다. 30억 원이죠. 김 여사는 서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집도 회사도 모두 압류될 겁니다. 김 여사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갑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몰락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한 그녀의 남편은 회사를 빼앗겼고 집까지 압류되었죠. 명숙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 여사는 직접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죠.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한테 사과해야 합니다. 명숙은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은 망설이다가 김 여사 앞에 섰죠. 지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사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서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지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죠.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채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년 분할 상환으로 해드리죠. 대신 이자는 받겠습니다. 명숙의 관대한 처분에 김 여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죠. 김 여사가 평생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최 사장은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고된 그는 업계에서 매장당했죠. 직원 학대로 유명했던 그를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최 사장도 찾아와 빌었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제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고 승진도 방해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명숙은 최 사장을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주지 않았죠. 직원들을 학대한 사람에게 경영을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백화점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경험 많은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새 사장은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했죠. 급여를 올리고 휴가를 보장했습니다. 고객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고객과 직원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새 사장의 선언에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백화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일했고 고객 서비스도 좋아졌습니다. 지민은 팀장이 되어 명품관을 책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동료들이 도와줬죠. 팀장님, 축하드려요. 당연히 받아야 할 자리였어요. 고마워요, 다들. 지민은 팀원들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갑질을 절대 하지 않았죠. 오히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성장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명숙은 흐뭇했습니다. 며느리가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딸들이었습니다. 명숙은 민지와 수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가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태도가 바뀌었죠. 엄마,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지가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명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두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봤죠. 그건 지민이가 대학도 못 나와서.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지민이는 당신들보다 훨씬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명숙의 단호한 말에 두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민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제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두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엄마. 명숙은 딸들을 내보낸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자신의 책임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S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죠.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자 고객 만족도도 따라 올랐습니다. 매출은 이전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지민은 팀장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우수 직원상도 받았죠. 시상식에 명숙도 참석했습니다. 며느리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팀장님.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민은 소감을 발표하며 명숙을 바라봤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고 민지와 수지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지민아, 축하해. 정말 대단해. 민지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언니, 아니 형님이라고 불러야죠. 지민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민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수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민아.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두 시누이를 안았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숙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강산업그룹의 경영권을 지민이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민지와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도 있는데.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지민이는 그동안 고생만 했죠. 이제 제대로 인정받을 때가 됐습니다. 명숙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물론 딸들에게도 몫은 있었지만 경영권은 지민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지민이 당황해하자 명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5년 동안 가르쳐 줄 겁니다. 명숙은 향후 5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진짜 경영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민지와 수지는 처음엔 불만스러웠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민아, 힘내. 우리가 도와줄게. 민지가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었죠.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경영대학원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백화점 경영도 배웠죠. 명숙은 곁에서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경영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직원을 존중하면 회사가 성장합니다. 네,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지민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자산이 되었죠. 직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명숙은 며느리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꼭 해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모녀가 된 순간이었죠. 몇 년 후 지민은 강산업그룹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지민을 보좌했죠.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김 여사는 채무를 성실히 갚으며 살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가끔 지민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최 사장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사원으로 일했습니다. 과거의 갑질이 부끄러웠죠. 이제는 후배들을 존중하며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명숙은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죠.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명숙의 말에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민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동안 힘들게 한 것도,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도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학벌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중요합니다. 명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와 수지는 지민의 손을 잡았고 준혁은 아내를 껴안았죠.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돈도 지위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그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